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도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보고 그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행동을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지적 오류란 어떠한 상황이나 사건 등에 있어 지나치게 부풀려지거나 왜곡되어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감정과 행동, 신체 반응에 영향을 주는데요. 인지적 오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울감이나 불안감 등을 더욱 악화시켜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게 되는 대표적인 인지 오류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흑백 논리, 과장과 축소, 지나친 일반화, 독심술적 사고, 강박적 부담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흑백 논리는 뭐 아니면 도 또는 이분법적 사고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는 중간은 없이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사고방식으로 모든 일들을 1등 아니면 꼴등, 성공 아니면 실패라는 단 2가지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흑백 논리는 완벽주의의 형태로 나타날 때 스트레스를 일으킬 확률이 높은데요. 이것은 완벽한 상태가 아니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어떤 일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한 경우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흑백 논리의 사례를 하나 볼까요? 오늘 체육 시간에 태호하고 100m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출발 신호에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2등으로 들어왔어. 이번에는 꼭 1등 할 거라고 자신했는데 지난번에도 1등한 태호가 결국 이번에도 1등을 했어. 난 역시 태호한테 이길 수 없나 봐. 달리기를 못하는 것이 분명해. 어떤가요? 여러분도 이처럼 뭐 아니면 도의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지 자신의 경험을 작성해 보세요. 두 번째는 과장과 축소인데요. 이는 어떤 현상에 대해 중요도나 정도를 심하게 왜곡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한 측면은 과장하고 다른 측면은 축소하는 사고방식으로 예를 들어 어떤 단점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부풀려서 생각하고 장점에 대해서는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신이 잘한 일이나 장점 등 긍정적이고 밝은 면은 축소하는 반면 자신의 단점이나 실패한 점 등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을 과장한다면 스트레스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과장과 축소의 사례를 하나 볼까요? 난 내가 그린 그림들을 보고 있으면 항상 답답해. 내 친구들이 그린 그림들에 비하면 내 그림은 그저 그렇거든. 내 그림을 보고 칭찬해주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속으로는 내 친구들의 그림이 더 멋지고 잘 그렸다고 생각할 텐데. 어떤가요? 여러분도 이처럼 자신의 장점은 축소하고 단점을 과장해서 생각한 적이 있는지 자신의 경험을 작성해 보세요. 세 번째는 지나친 일반화로 일부러 경험이나 거기서 얻은 결론을 가지고 성급하게 혹은 무리하게 전체에 적용시키는 생각을 말합니다. 단 한 번 잘못된 일이 있었는데도 다음번에도 똑같이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죠.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사건을 겪었을 때 이것을 지나치게 일반화하면 자기 비하나 열등감, 피해의식 등을 경험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또 다른 스트레스를 낳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말죠. 지나친 일반화의 사례를 하나 볼까요? 오늘 첫 시험부터 어려운 문제가 너무 많아서 풀지 못했어. 다른 시험 문제들도 전부 어렵게 나오겠지? 저번에 봤던 시험 때도 망쳤는데. 아휴,
나는 공부에 재능이 없는 것 같아. 어떤가요? 여러분도 이처럼 지나치게 일반화해서 생각했던 적이 있는지 자신의 경험을 작성해 보세요. 네 번째는 독심술적 사고입니다. 섣부른 결론 내기라고도 하는 독심술적 사고는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자신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고방식입니다. 독심술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스스로를 바라본다거나 아무런 근거 없이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판단으로 독심술적 사고를 할 때는 스트레스를 받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표정이나 행동만 보고 자신을 싫어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그럼 독심술적 사고의 사례를 볼까요? 학원에 가는 길에 우연히 작년 같은 반 친구를 만나게 됐어. 주위가 조용한 편이 아니라서 큰 소리로 친구에게 인사를 건넸는데 내 인사를 받지 않고 급히 가버리더라고. 반가워서 건넨 인사였는데 그 친구는 내가 못생기고 창피해서 인사를 안 받은 것 같아. 어떤가요? 여러분도 이처럼 섣부른 결론을 내린 적이 있는지 자신의 경험을 작성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강박적 부담으로 꼭 잘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와 같은 생각으로 스스로에게 가혹하고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너무 재앙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강박적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생각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본인이 가진 높은 기준을 매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스스로는 죄책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주위 사람들에게는 심한 실망을 갖게 되죠. 이러한 강박적 부담은 불안감을 키우고 사소한 것에도 과민 반응을 보이며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럼 완벽주의적 사고의 사례를 볼까요? 발표 수업 때 더듬지 말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해. 실수하면 절대로 안 되라고 매일같이 연습하고 다짐까지 했는데 막상 내 차례가 다가오니까 떨리고 불안해서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연습 때보다도 훨씬 못했어. 지금 생각하면 숨고 싶어. 이제는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 자, 어떤가요? 여러분도 이처럼 강박적 부담을 가진 적이 있는지 자신의 경험을 작성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대표적인 인지적 오류에 대한 내용을 퀴즈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토끼 같은데 세워서 보면 오리로도 보입니다. 이처럼 같은 그림이지만 어디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우리의 생각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짜증나고 화가 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긍정적인 마음이 커질 수 있죠. 생각의 변화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스트레스를 가진 한 남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오늘까지 숙제를 제출해야 하는데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 결국엔 다 하지도 못하고 제출도 못했어. 이 상황에서 남학생이 가질 수 있는 비합리적인 생각은 어떨까요?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야. 나를 게으르다고 생각하고 인정하지 않을 거야. 남학생은 숙제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좌절함과 불안,
초조, 실망감을 느끼고 있군요. 이러한 상태라면 남학생은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위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똑같은 상황에서 남학생이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모든 일에 완벽할 수는 없어. 난 숙제를 제때 제출한 적이 훨씬 더 많았잖아? 숙제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열심히 했다는 게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비합리적인 생각을 했을 때에 비해 좌절감이나 실망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 제출하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행동 다짐을 세웠군요. 어떤가요? 남학생의 행동 변화가 기대되지 않나요? 만약 앞에서 보신 남학생의 사례가 여러분의 상황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해당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비합리적인 생각과 느낌, 행동을 작성해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질 때의 느낌과 변화될 행동의 모습도 예상해서 작성해보세요.